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김선영입니다. 오늘도 수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사관 두 분은 토마토 투자자문 박한샘 운용력 그리고 김대복 전문가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에서 새 용의자 화면으로 소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신한지주, 두 번째 용의자 삼성물산, 세 번째 용의자 골프존. 자, 그럼 용의자를 하나씩 불러서 알리바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용의자는 신한지주입니다. 자, 그의 알리바이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저평가 매력 부각. 3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순이익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주가도 화답을 하고 있고요. 일액성 이익이 좀 발생했기 때문인데 지금 알리바이는 이 실적과 저평가 매력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주가 상승을 이끌 만한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신한지주가 주장하는 알리바이,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이렇게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는 맞습니다. 그리고 저평가 매력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저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신한지주만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네. 다른 것들도 저평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이 부분은 저평가는 맞지만 매력 부각이다.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먼저 그래서 저는 추세는 상승 유효가 맞아요. 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조금 반영됐다 보고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네. 그러한 증거는요. 신한지주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앞으로 방향성 최대 수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6,790억이라는 순이익이 난 거는 굉장히 서프라이즈하죠. 특히 무엇보다 순이익 구조를 보면은 좀 다양하게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순이익 구조가 잘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신과 대손에 대한 부분인데요. 신한은행이 여신 비중이 32.9%로 크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계속 올라가죠. 네. 그럼 여신이 올라가면은 실질적으로 리스크가 증가돼야 됩니다. 근데 거꾸로 리스크 비용은 대손 충당금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위에서부터 월별로 봤을 때. 따라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서로 모순되는 건데 결국은 리스크 관리를 잘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 가면서 안정적, 그러니까 공격적인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여신이 들어가면 거꾸로 이 대손 충당금도 네. 급등 나오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굉장한 대출 리스크를 일으켜서 서프라이즈하는 실적을 일으키는 건데 반대로 신한은 약간 좀 다른 형태의 그러니까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끌고 가가면서 수익이 낮다는 부분이 좀 탁월한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신한지주 금리 인상기에 굉장히 안정적이 가면서 유리한 종목이다. 그렇지만 주가는 보면 바닥에서 네. 한 15% 올라왔어요. 금융주의 특징으로 봤을 때 그 정도면 충분히 저는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한번 수익 실현 한번 해줘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그래서 단기는 매도, 중장기는 좀 추세 유효하다. 그래서 위험으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추세는 살아있다라는 그 관점이지만 지금 매매 타이밍은 아니다. 오히려 팔아야 될 시기다. 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됐네요. 자, 지금 뭐 주가가 엿새 연속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그럼 김대복 전문가님, 다만 위쪽으로 음봉이 좀 나오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알리바이가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같이 보고 있는데 이 알리바이대로라면 어떻게 석방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석방은 좀 불가능한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위험으로 저는 분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시한 그 어닝 서프라이즈는 맞습니다. 6,790억의 순이익이 3분기에 났는데 이게 YOY 기준으로도 한 7.4% 정도가 되는 흐름이니까 좋은 실적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이런 것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고요. 여기 대부분이 지금 현재 구조적인 이런 조정은 굉장히 좋은데 구조적인 변화는 좋은데 여기에 이번에 났던 순이익이 증가했던 부분의 대부분이 지금 현재 영업 외 수익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이게 조금 문제점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두 번째는 은행주들이 이제 정상적인 영업 활동 속에서 지금 이익이 나려면 우리가 순예대 마진이라고 할 수 있는 림이라는 것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 흐름이 지금 현재는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이고요. 현재 주가를 끌어올렸던 것은
외국인과 국내 기관의 매수세였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시장이 외국인과 국내 기관이 특히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를 많이 해놓고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공조하는 종목들은 굉장히 올라가는 이런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한 흐름들의 근거는 분명히 있지만 첫 번째 지금 현재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어닝 서프라이즈는 여기 좀 신뢰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겠고요. 증가하면 잠깐 보겠습니다. 최근 신한은행의 림의 어떤 추이다 이렇게 추이를 보면 최근에 림의 추이를 보면 순예대 마진이 계속 하락하죠. 계속 연속적으로 내려오는 이런 시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속적으로 내려주는데 지금 2베이스 포인트 한 번에 그 분기마다 약 한 10베이스 포인트 마치 떨어지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오니까 이 흐름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카드가 나오거나 이런 시장 흐름이 나오면 수혜를 받겠죠. 한국은 아직까지는 금리를 동결하는 이런 흐름이고 마찬가지로 12월까지는 여전히 동결의 이런 흐름이라면 이런 것들은 개선의 여유가 아직까지는 없다 이런 것이 이 회사의 부담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차트 기관들의 매매 추이인데 최근에 기관들이 9일 동안 연속으로 매수를 유입시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은 5일 연속으로 매수하는데 지수는 이미 주가는 이미 상당 부분 반영했다. 바닥에서 3만 8천 원대에서 지금 4만 4천 오늘 800원까지 올라갔다고 보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미 반영됐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추격 매매는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겠고 그 따라서 이 종목은 저는 위험으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한지주 수사 결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적에 관련돼서는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와서 좀 긍정적이기는 한데요. 좀 부정적인 그런 요인들도 많이 좀 제시가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이 주가 측면에서 본다면 상승 추세는 유효하지만 이게 단기 고점일 수 있다라는 그 의견이고요. 좋은 점은 배당 매력도 있습니다. 2.5% 정도는 배당 수익률이 올해 예상이 되고 있고 PBR이 0.6배 정도밖에 안 돼서 저평가 매력 알리바이대로 부각이 되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좀 볼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지만 일단 주가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매매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신한지주 두 수사관이 똑같이 위험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바로 위험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용의자는 삼성물산입니다. 그의 알리바이입니다. 자, 주주 친화 정책 기대감, 주가 상승 이끌 것. 지금 삼성그룹 계열사가 주주 친화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상당히 강합니다. 현금 여력이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매입할 것으로 이 오늘 용의자인 삼성물산은 또 전체적으로 지금 또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각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고 삼성화재의 경우에는 배당을 많이 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이런 알리바이 어떻게 주가 상승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네, 이 삼성물산 보면 주주 친화 정책 기대감, 주가 상승 이끌 것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참 애매모호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삼성물산이 시가총액 네 번째거든요. 30조 원이 넘어가면서. 근데 이 주식을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대국민 사기극 종목이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이재용을 위한 그리고 이재용에 의한 그러니까 정부 국민연금 지금 여기 맞물려 있죠. 국민연금을 가지고 삼성물산 주식을 사서 합병하는 데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국민연금 이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7,800억 원 손해를 입혔다고 했는데 그것은 미니멈입니다. 최대로 보면 2조 원 정도의 손실을 입혔어요. 국민연금이.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런 상태고, 그래서 주주 친화 정책 기대감, 이건 여론은 어떻게 보면 지금 국회에서 조사하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여론을 좀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맞불 작전, 소방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사주를 매집한다고 했는데 소각이요. 소각. 네. 이제 소각과 매집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빼돌렸죠. KCC로 빼돌려서 네. 절대 안 나온다고 했다가
그 실질적으로 그 5% 가까운 거 빼돌려갖고 KCC로 빼돌렸지 않습니까? 그 이제 주말에 그것도 월요일날 아침에 기습적으로 해서 그리고 그거 갖다가 지금 빼돌리고 남은 거 갖고 이제 그러니까 제일모직 자사주만 남아 있는 거예요. 엄밀히 보면.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뭐 소각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건 본질은 아니죠. 이슈이긴 하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올라왔던 거는 별로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삼성물산은 사실 지금 깡통 회사예요. 이게 제일모직의 액면가 100원짜리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잠깐 한번 재무제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만 시가총액이 30조 원짜리고 대한민국의 지금 넘버 3입니다. 현대건설하고 거의 이제 현대자동차하고 삼성전자, 현대차, 그다음에 한국전력 다음인데 실질적으로 뭐 현대자동차하고 비슷한 넘버 2나 넘버 3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만 매출액 자체가 이번 연도에 많이 나왔죠. 7조 원이에요. 영업이익률이 2,600억. 그런데 이런 회사가 현재 시가총액이 30조 원의 액면가 100원짜리 회사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삼성물산, 그러니까 구제일모직은 사실 깡통 회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재용을 위해서 이렇게 주가를 띄워놓은 거고,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주식이 단기적으로 고점인 20만 원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슈에 대한 부분 때문에 잠깐 지금 들락날락거리지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권이라든가 그리고 또 삼성전자와 합병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삼성전자가 두 개로 쪼개져 가면서 삼성전자 홀딩스하고 그래서 삼성물산은 사실 그 과정 중에 하나예요. 이재용을 위해서 이재용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삼성전자를 결국은 장악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조만간에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삼성전자라기보다는 삼성전자 홀딩스로 나눠지고 삼성전자는 그리고 삼성전자 홀딩스와 삼성물산의 합병 그래서 실질적인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형태 최대 수혜주라고 봅니다. 그래서 20만 원 고가 갱신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나 본질 가치로 네. 보면 사실 깡통 회사다. 애매합니다. 뭐 매수 가능성이 있으면 매수가 가능하다면 이제 석방인데. 그러니까 네. 이제 순수하게 주식을 네. 본질 가치로 보시는 분들은 이 주식을 매매를 못 합니다. 다만 경영권 이슈라든가 네. 지배력 이슈 지금 거기에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삼성이. 그걸로 본다면 주식은 사실은 그런 거를 그거에서 주가가 더 움직이죠. 네. 그래서 저는 삼성물산을 조금 넘버 3 또 시가총액 회사니까 네. 뭐 얼마나 매매하기 편하겠어요. 위험으로 분류했습니다만 자사주 이슈보다는 삼성전자와 합병 이슈로 본질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단기적으로는 잠깐 위험입니다만 매매로서는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네, 애매하게 좀 주시긴 했는데 어쨌든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그 의견으로 위험 네. 의견이 제시가 됐네요. 자, 그렇다면 김대복 전문가님, 이 맙소서는 좀 석방 같은 그런 위험으로 분류를 좀 해줬는데요. 주주 친화 정책 기대감 이것이 주가 상승을 이끌 것. 이 알리바이 진실일까요? 진실은 아니죠. 네, 그건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사실은 뭐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뭐 계속 펴나가서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뭐 이 회사가 이번에도 오늘도 공시했는데 지금 이제 자사주 소각을 안 하겠다, 뭐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나왔던 것이고 원래 그것이 소각한다고 해서 주가를 지금 이제 끌어올리는 역할은 분명히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이 회사는 좀 전에 이제 그 운영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시장의 흐름들 보더라 미래의 어떤 성장성의 이런 그 모멘텀이 나와줘야만이 간다 이렇게 봅니다. 부진한 사업부가 지금 이제 사업부의 어떤 영업이익의 어떤 개선이 필요한 자리예요. 크게 보면 이 회사는 지금 여러 가지 업종 중에서도 건설이나 급식, 자재 사업부, 그다음에 이제 레저, 그리고 패션 부분인데 여기 레저를 빼고는 나머지 세 개 사업부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자체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조금 더 많은 이런 수준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쪽의 시장 흐름들이 개선이 아직까지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메이저의 수급이 마지막에 없는 것이 이 회사의 부진 요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부진한 사업부에 대한 영업이익 개선에 대해서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한 차트를 보면 이 회사가 사업부가 4개의 회사의 사업부인데 지금 현재 보면 이제 그 파란색 그러니까 이제 연 파란색의 이 흐름이 식자재 사업부 우리가 웰스 사업부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견조한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상단에 밑에 이제 중공업 부분은 이제 그 건설 부분이 이제 녹색 부분인데 건설에는 상사와 중공업 이제 건설 부분과 상사가 있는데 건설은 당연히 실적이 좋지 않고요. 상사는 지금 현재는 실적이 분명히 개선이 될 거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레저나 패션 사업부가 이제 지금 실적이 전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아래 마이너스 적자의 흐름이니까 이런 흐름들이 개선이 안 되면 예산을 보고 이게 본질의 가치를 보고 투자한다는 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런 자리다. 이렇게 보니까 이런 사업에 대한 시장에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만들어질 때 시장 위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예산은 제시했던 차트, 수급 차트를 하나 보겠습니다. 수급을 보면 예사가 지금 현재 최근에 3개월 동안의 수급을 보면 3개월 동안에 그 기관들이 240만 주를 매도하고 외국인들이 이제 2만 4천 주를 매수했어요. 3개월 동안 전체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법인들이 가져갔으니까 결국은 이제 지분을 위해서 지분 싸움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였고요. 이렇게 시가총액 3위 종목에 있는 종목 안에 들어있는 이런 종목들은 빅5가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 없이 주가가 발산한 적이 있느냐? 그건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의 개선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 것이고 중기적으로는 이런 종목이죠. 중기 종목으로는 예사의 헬스케어 부분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사업부가 중기적으로 얼마만큼 부각돼서 이런 쪽의 성장성 여부를 부여하느냐에 예사가 큰 그림이 달려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이게 펀더멘탈로 보면 예사는 위험이고 중기적인 어떤 사업 구조 이런 것들로 보면 지금 현재 석방에 가까운 위험 뭐 지금 전문 운영력과 좀 비슷한 생각이다. 저는 위험으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성물산 이 수사 결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조회 공시가 들어갔었죠. 답변이 나왔습니다. 소각은 결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그 기대감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 측면에서 본다면 브랜드 로열티 수입도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자회사들의 배당 그 가능성으로 인해서 수혜가 가장 크게 나타날 만한 그 종목이라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 주주 친화 정책 이런 부분들이 이슈지 본질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 사업부들의 이 부진 이런 부분들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매수하기는 어렵다, 석방은 어렵다라는 그 의견 그래서 두 수사관 똑같이 의견이 정리가 됐는데요. 삼성물산 위험으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는 골프존입니다. 그의 알리바이는 중국 공략 본격화, 상승 추세로 전환. 그동안 골프존은 정말 해외 진출선이 끊임없이 나왔었거든요. 지난 15일이었죠. 일단 뭐 계약 체결했다라는 그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중국의 안방을 점령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공략을 본격화. 이제 발은 내디뎠는데요. 이 자체로서도 사실 대단한 이슈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상당 부분 올라왔고, 그렇지만 저는 위험으로 좀 분류하겠습니다. 그것도 좀 체포성 위험으로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2015년도 3월 1일 회사가 이제 분할됐죠. 골프존 어떻게 보면 홀딩스라고 볼 수 있는 회사에서 골프존 사업부가 이제 나온 건데. 지금 중국 기대감은 실적에 이제 실적으로 입증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카드라 통신에서 이제 실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골프존 같은 경우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미국 진출, 캐나다 진출, 대만 진출 전부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 진출인데 중국 경기가 지금 좀 안 좋죠. 그리고 시진핑 정부가 부패와의 전쟁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골프존에 대한 지금 중국 진출한 배경에 보면 국내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내에 있는 골프존 지금 대리점들은 접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위기의식에서 나온 진출이다라고 보고 저는 오히려 좀 체포성에 가까운 위험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불확실성이 있다. 이거는 뭐 실적으로 가시화가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그 의견이신 것 같아요. 네. 중국 진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렇죠. 신뢰가 좀 그리고 부족한 상황이네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국내에 연속된 대리점들의 폐쇄 그리고 포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캐시카우가 없다는 거죠. 그래가면서 미래 장밋빛만 제시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골프존은 좀 최대 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대국 전문가님, 뭐 주가는 121선의 저항을 계속 좀 받고 있습니다. 보니까 오늘도 고점에서 좀 밀리면서 윗꼬리가 달려있는 그 모습인데 알리바이가 상승 추세로 전환입니다.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상승 추세의 전환은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중국의 진출은 사실은 교두보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그 바이런 에셋 매니저먼트하고 지금 이제 체결을 했는데 처음에는 광동성 부분에 200개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요건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은 이제 그 바이런 지금 이제 바이런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체제가 중국 전역에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된다. 이것이 만약에 중국 전역에 있기 때문에 강동성 부분이 성공하게 되면 지금 현재 국내의 어떤 투하 상태를 넘길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국내가 포화 상태에 있다는 것은 이미 이제 하드웨어 판매가 지금 약간의 개선의 흐름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버전 타입으로 지금 현재 바꾸었거든요. 이 바꾸고 난 뒤에 어떤 새로운 어떤 시뮬레이션을 지금 현재 개발을 해내지 못한다면 이것은 팔리는 건 제한적인 거고요. 네트워크 체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2016년도 지금 이쪽에 이제 상반기나 가서 새로운 어떤 버전을 출시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이런 거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매도의 압력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신규 시뮬레이션의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의 주가는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힘들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하드웨어의 판매 개선에 미미하다는 이 차트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보여주는 차트를 보면 하드웨어가 지난 2014년 1월 달에 판매가 지금 고점을 치고 난 뒤에 연속적으로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죠. 하락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분홍색 표시로 돼 있던 최근에 했던 흐름들은 살짝 반전의 고리를 만들 것처럼 보이는데 그 반등의 그 흐름이 개선이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네트워크 체제가 나오지 않으면 이건 지금 현재 주가는 위로 올라가기 힘들다. 좀 전에 소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바이런 에셋 매니저먼트와의 계약이 이제 됐기 때문에 여기서 광동성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매출이 잘 일어난다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 주가는 부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차트를 통해서 보시더라도 지금 현재 16만 원 고점 치고 나서 최근 들어와서 저점 치고 60일선을 살짝 고개를 들었지만 위에서 매물을 계속 받는 이런 흐름들이죠. 그래서 기관들의 매수가 조금씩은 개선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급 상황도 좋지 않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흐름에서는 지금 현재 그냥 관망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봐서 이 종목은 위험으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프존 수사 결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뭐 알리바이대로 지금 뭐 광동성 쪽으로 지금 계약이 체결이 된 그 상황인데 그래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좀 볼 수 있는데 이게 더군다나 광동성이 잘 돼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가 되게 된다면 그 성장은 또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주사인 이 골프존 관련된 그 종목에 비해서는 지금 저평가됐다라는 그 분석도 나오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대목인데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청사진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넘어야 될 사안이 많습니다. 성과 예측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중국 진출 관련된 실적 가시화는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두 수서가 모두 똑같은 의견을 제시를 해줬네요. 자, 골프존 오늘 위험으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쉽게도 석방 의견이 나온 이 용의자가 없습니다. 이 두 수사가 모두 새 용의자에 대해서 위험으로 분류를 해줬는데요. 자, 내일은 또 어떤 용의자가 나타날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의자와의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